윤정아는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필요 없습니다. 파도 소리가 시계보다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향합니다.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짠 냄새와 습기가 섞인 공기였습니다. 정화는 작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찻잔을 준비합니다. 40년 넘게 써온 세라믹 찻잔이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미세한 금이 있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차를 우리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수평선이 희미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불분명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시간이었으니까요. 67세에 은퇴했습니다. 세무 공무원으로 43년을 일했습니다. 숫자를 다루고 규정을 확인하고 서류를 검토하는 일이었습니다. 정확해야 했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그 일을 성실히 해냈습니다.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그녀는 강원도 고성에 이 작은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거리였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방 2개, 작은 주방, 바다가 보이는 거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화는 평생 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고른 가구를 썼고 자녀들이 선택한 배치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의견은 존중받기보다는 참고되었습니다. 혹은 무시되었습니다. 엄마는 뭐든 괜찮다고 하시잖아. 아들이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정화는 실제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쓰지 않는 척 했습니다. 정확히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달랐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이름은 윤정아였습니다. 등기부등본도 세금 고지서도 모두 그녀 이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도 허락받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정화는 찻잔을 들고 마루에 앉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쓴맛이 먼저 오고 그 다음 은은한 단맛이 퍼졌습니다.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옵니다. 한 번, 또 한 번. 끝없이 반복되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소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응답도 해석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루 옆 작은 책장에서 노트를 꺼냅니다. 검은색 양장 노트였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2024년 6월 3일. 이사 완료.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오늘은 쓸 말이 없었습니다. 쓸 말이 없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정화는 차를 다 마시고 찻잔을 씻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창밖을 봅니다. 이제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어제와 같은 색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그녀는 집안을 정리합니다. 먼지를 닦고 화분에 물을 주고 냉장고를 확인합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좋았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습니다. 된장국과 밥, 김치 한 접시. 혼자 먹는 밥상은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누가 덜 먹는지, 반찬이 모자라진 않은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오후에는 마을 산책을 합니다. 바닷길을 따라 천천히 걷습니다. 이따금 마을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인사를 나누지만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정화는 그 거리감이 적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립니다. 우유와 계란, 채소 몇 가지를 삽니다. 계산대 아주머니가 말을 겁니다. 요즘 날씨 좋죠? 네, 좋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저녁은 일찍 먹습니다. 6시면 충분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다시 마루에 앉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정화는 노트를 다시 꺼냅니다. 이번에는 펜을 들고 한 줄을 적습니다. 오늘도 조용했다. 그녀는 노트를 덮고 책장에 꽂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를 바라봅니다. 이 평온이 오래 가기를 바랐습니다. 아무도 이 고요를 깨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가족들도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왜 여기 왔는지, 왜 혼자 있고 싶어 하는지 알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정화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눕습니다. 파도 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변함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이 소리로 눈을 뜰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아직 몰랐습니다. 고요는 허락받아야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싸움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던 주였습니다. 정화의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아이들이 바다 보고 싶어 해서요. 하루만 있다 갈게요. 마이너스 민지. 며느리 서민지였습니다. 정화는 화면을 보다가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거절하고 싶지도 허락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답하지 않으면 알아서 포기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오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답장이 없으셔서요. 괜찮으신 거죠? 정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그럼 내일 오전에 출발할게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화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거절하지 못한 자신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차 한 대가 집 앞에 섰습니다. 민지와 아들 준호, 그리고 두 손주가 내렸습니다. 민지는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공기 정말 좋네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와, 생각보다 넓어요. 방이 2개네요? 응. 애들 여기서 자도 되겠어요. 우리는 거실에서 잘게요.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그것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들은 바닷가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은 신나 있었고 민지는 저녁 준비를 하겠다며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민지가 이미 냉장고를 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재료가 별로 없네요. 다음에 올 때 제가 좀 사올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저희가 먹을 건데. 그리고 애들 간식도 좀 챙겨둬야죠. 정화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집안은 달랐습니다. 떠들썩했고 낯설었습니다. 밤이 되자 민지가 이불을 꺼내 거실에 깔았습니다. 아이들은 안방에서 잤습니다. 정화는 작은 방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지만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늦게 일어났습니다. 정화는 이미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진짜 일찍 일어나시네요. 저는 좀 더 잘 줄 알았어요. 원래 이렇게 일어나. 그럼 아침은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혼자 먹을 거야. 에이, 그래도 저희가 있는데요. 민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화는 마루로 나가 앉았습니다. 안에서 냄비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족들은 짐을 쌌습니다. 정화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민지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요.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웃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그럼 연락드릴게요. 차가 떠났습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선반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거실 쿠션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눈에 띄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하나씩 조용히. 그 다음 주말 민지는 정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준호의 형 가족도 함께였습니다. 차 2대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어머님, 형님 가족도 같이 왔어요. 괜찮으시죠? 정화는 현관에 서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 윤희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집 정말 좋네요. 응. 애들 방 어디예요? 짐 좀 풀어야 해서요. 민지가 앞장서서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쓰면 돼요. 우리는 저쪽 방 쓸게요. 정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방을 나눠 쓸 생각이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주말 내내 묵을 작정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화는 자신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가방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윤희의 옷까지도 보였습니다. 정화는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윤희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네. 어머니? 저 방은 내 방인데. 윤희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민지 언니가 괜찮다고 해서요. 잠깐만 쓰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하루만이에요. 내일 짐 다 치울게요. 정화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다시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정화는 거실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시끄러웠고 어른들은 맥주를 마시며 떠들었습니다. 정화는 마루에 나가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지만 집안 소음에 묻혔습니다. 민지가 나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시끄럽죠? 조금만 참으세요. 애들 좀 있으면 잘 거예요.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이불 한 장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정화는 일어나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7월 12일. 가족 8명. 방 사용.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침묵은 허락이 아니다. 정화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변함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8월 첫째 주였습니다. 정화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거실 소파였습니다. 어느새 이곳이 그녀의 잠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차들이 왔습니다. 이제는 예고도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민지에게서 짧은 메시지만 왔습니다. 오늘 출발합니다. 정화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들은 어김없이 도착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준호의 친구 가족까지 왔습니다. 차 3대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화는 현관 앞에 서서 낯선 얼굴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어머님, 준호 대학 친구예요. 애들이 바다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요. 괜찮으시죠?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마당에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연기가 창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자신의 방으로 가려고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낯선 여자가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준호 친구의 아내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민지 씨가 여기 써도 된다고 했어요. 정화는 문 앞에 섰습니다. 여자는 웃으며 옷을 옷장에 걸었습니다. 하룻밤만 잘게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여긴 예? 정화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자는 다시 짐을 정리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민지가 접시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고기 드세요. 난 괜찮아. 에이, 그래도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정화는 마루에 나가 앉았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떠들었습니다. 정화는 거실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소파에서 주무세요. 이불 깔아 드릴게요. 내 방은 민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 그건 손님들이 쓰고 있어서요. 내일 아침이면 다 정리될 거예요. 내일도 손님 온다며. 그건 어머님이 조용한 게 좋으시잖아요. 손님들 방에 계시면 더 시끄러울 것 같아서요.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이불을 가져와 소파에 깔았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정화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늦게 일어났습니다. 정화는 이미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날짜와 인원, 사용한 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치, 2주일치, 한 달치 빼곡했습니다. 정화는 펜을 들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8월 2일, 12명, 안방, 작은 방, 거실 사용. 그 아래 한 줄을 더했습니다. 내 방에서 잤던 날 6월 이후 3일. 정화는 노트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구청 누리집을 열었습니다. 주택 관련 규정을 찾았습니다. 43년간 세무 공무원으로 일하며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규정을 찾고 조항을 확인하고 근거를 정리하는 일. 다음으로 보험 약관을 확인했습니다. 주택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입할 때는 대충 넘겼던 조항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제3자에 의한 손해, 임의 사용 및 전대 금지, 소유자의 사전 동의. 정화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이장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이사 올 때 인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의 신호음 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장님, 저 고성 바닷가에 이사 온 윤정화입니다. 아, 윤 씨? 무슨 일이세요? 혹시 CCTV 설치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CCTV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정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그냥 안전 때문에요. 아, 그러시구나. 마을 입구에 공동으로 설치된 게 있긴 한데, 개인 집은 직접 하셔야 해요. 설치 업체 아시는 데 있으세요? 있죠? 전화번호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정화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 1. CCTV 설치 문의. 2. 현관 비밀번호 변경. 3. 보험 약관 출력. 4. 사용 규정 작성. 정화는 펜을 내려놓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규칙적이고 변함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침묵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참는 것도 피하는 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세금 고지서에,
모든 서류에 윤정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에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람들은 짐을 쌌습니다. 민지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들이 떠나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화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침묵은 참음이 아니다. 준비다. 그녀는 노트를 덮고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옆에는 출력한 보험 약관과 주택 규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43년간 배운 것을 쓸 때가 왔습니다. 숫자와 규정, 조항과 근거, 그것들은 그녀가 가장 잘 다루는 언어였습니다. 정화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먼저 왔고 그 다음 단맛이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단맛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8월 셋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정화는 거실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서류들을 가지런히 쌓아 놓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주택매매계약서, 보험약관, 재산세 납부증명서, 모두 그녀의 이름이 적힌 문서들이었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화가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정아 님 댁 맞으시죠? 공증인 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공증인이 들어와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고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주택 사용 동의서 작성이시죠? 네, 가족분들과 사전에 이야기는 나누셨나요? 정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올 겁니다. 공증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3시가 조금 넘어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민지와 준호가 내렸습니다. 민지는 밝게 웃으며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도착했네. 말이 멈췄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앉은 낯선 남자와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정화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 준호와 민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공증인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증 업무 때문에 왔습니다. 민지가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세요? 정화는 테이블 위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야. 등기부등본에도 세금 고지서에도 내 이름이 적혀 있어. 그건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너희는 내 허락 없이 방을 쓰고 사람을 불렀어.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싫다고 하신 적은... 말 안 한 건 괜찮다는 뜻이 아니야. 정화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요. 가족이라고 예의가 필요 없는 건 아니야. 공증인이 서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주택 사용 동의서입니다. 소유자이신 윤정아 님께서 작성하셨고 가족분들이 서명하시면 됩니다. 민지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사용 신청서잖아요. 맞아. 일주일 전에 신청하고 사용 인원 명시하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화는 민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무한 거야. 아니면 너희가 너무한 거야?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안 해도 되게 해줬으면 좋겠어. 정화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공증인이 펜을 꺼냈습니다. 서명하시겠습니까? 준호와 민지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서명 안 하면 앞으로는 못 와. 정화의 말은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민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준호도 이어서 적었습니다. 공증인이 도장을 찍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사본은 각자 보관하시면 됩니다. 공증인이 떠나고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내가 평생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만든 공간이야. 아무 설명 없이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 죄송해요. 너희가 와도 좋아. 손주들 보는 것도 좋아. 하지만 내 공간을 존중해 줬으면 해. 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민지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몰랐어요. 괜찮으신 줄 알았어요. 나도 말을 제대로 안 했어.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하려고. 정화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찻주전자를 들고 돌아와 민지의 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마셔. 민지는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해. 그리고 안방은 내 방이야. 손님 방은 작은 방 하나뿐이야. 네, 알겠어요. 준호가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갈게요. 응. 다음에 제대로 연락드리고 올게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와 민지가 일어났습니다. 민지는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리고 곧 사라졌습니다. 정화는 테이블 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사본 한 장을 꺼내 노트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화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8월 21일. 경계를 세웠다. 그 아래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존중을 위해서. 정화는 노트를 덮고 마루에 나가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또렷했습니다.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왔고 단맛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오래 남았습니다. 정화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싸운 것이 아니라 말한 것이었습니다. 밀어낸 것이 아니라 선을 그은 것이었습니다. 이 고요는 이제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9월이 왔습니다. 바람이 선선해졌습니다. 정화는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맑았습니다. 찻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찻잔을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찻잔이었습니다. 금이 간 손잡이도 그대로였습니다. 차를 우리는 동안 노트를 펼쳤습니다. 8월의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날짜, 인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의 문장. 경계를 세웠다. 정화는 펜을 들고 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9월 15일. 조용한 아침. 그 아래 한 줄을 더했습니다. 이제는 불안하지 않다. 2주 전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에 가도 될까요? 준호랑 둘이만요. 하루 묵고 일요일 오후에 갈게요. 정화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좋아. 작은 방 쓰렴. 네, 감사합니다.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그 주 토요일 차 한 대가 왔습니다. 민지와 준호만 내렸습니다. 민지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들어와. 민지는 작은 방으로 짐을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어머님, 점심 드셨어요? 응, 그럼 저녁은 제가 할게요. 재료 사왔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냉장고를 열기 전에 물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 써도 될까요? 그래. 양념은 어디 있어요? 선반 왼쪽. 민지는 조심스럽게 물건을 꺼냈습니다. 쓴 것은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였습니다. 정화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많이 했네. 어머님 드시라고요.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며칠 드실 수 있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바다 보니까 좋으시죠? 응, 저희도 너무 자주 와서 죄송했어요. 정화는 수저를 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주 오는 건 괜찮아. 다만 내 공간을 존중해 주면 돼.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으신 줄만 알았어요. 나도 제대로 말을 안 했어. 이제는 미리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안 데려올게요. 정화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주들은 데려와도 돼. 하지만 미리 말하고. 네, 그렇게 할게요. 식사 후 민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화는 마루에 나가 앉았습니다. 준호가 옆에 왔습니다. 엄마, 제가 몰랐던 게 많았어요. 뭘? 엄마가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셨다는 거요. 정화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오래 걸렸어. 그걸 말로 하는데. 평생 참고 사신 거죠?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론 괜찮을 거예요. 저희가 잘할게요.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물어봐. 내가 대답할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지와 준호는 짐을 쌌습니다. 정화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달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건강하세요. 차가 떠나고 집이 다시 비었습니다. 정화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을 확인했습니다. 이불이 깨끗이 개져 있었고 쓰레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지가 정리하고 간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9월 21일. 준호와 민지가 다녀갔다. 예의를 지켰다. 그 아래 한 줄을 더했습니다. 침묵은 참음이 아니다. 선택이다. 정화는 노트를 덮고 책장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습니다. 정화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과 단맛이 섞였습니다. 균형이 잡힌 맛이었습니다. 이 고요는 이제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43년간 숫자와 규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67세에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싸우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단지 분명히 말하는 것으로. 정화는 가족과 등을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계는 세웠습니다. 사랑과 존중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도 가족들은 올 것입니다. 손주들은 뛰어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존중받았습니다. 정화는 찻잔을 비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빛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정화는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6월 3일. 이사 완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침묵은 참음이 아니다. 선택이다.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미소였습니다. 노트를 덮고 책장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갔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변함없고 안정적인 소리였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조용해진 것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정화는 처음으로 온전히 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도 파도는 밀려올 것입니다. 해는 뜰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